분은 서울시 교육청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 박승읍 위원장님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정 토론자분들도 이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송태수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공주대학교 윤리교육과의 신호재 교수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대전 느리울초등학교 정현희 선생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특성화고 권리연합회 김태훈 학생 오셨습니다. 학생이 또 참여해 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 근로자복지센터 김성원 노무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저희 또 멋지게 진행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지정 토론자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박승우 위원장님께 마이크 넘겨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주제 학교 노동인권 교육의 현재 그리고 미래 종합토론 좌장을 맡은 서울시 교육청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 박승읍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종합토론 시간이고요. 그래서 별도의 발제 없이 앞서 1, 2, 3 세션에서 진행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성과를 논의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15분 정도씩 토론 내용을 발표하고 듣는 순서로 진행할까 하고요. 먼저 처음 발표하시는 송태수 교수께서 준비하신 내용이 좀 양으로 좀 많아서 한 사회자 직권으로 한 5분 정도 더 드리는 거로 그렇게 해서 20분 정도를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태수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송태수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태수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 귀한 자리인데요. 어떻든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 좀 먼저 앞에 세션에서도 그렇고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제 온라인상으로도 뭐 질문들도 들어오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노동인권 교육이 왜 필요한지 또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볼 수 있을지부터 좀 보고요. 그다음에 앞 세션에서 또 이제 지역 단위에서의 노동인권 교육 또는 뭐 마을과의 이런 그 연계 상태에서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인권 교육 또는 그 이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노동인권 교육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서 현재의 상태와 그다음에 향후의 발전 방향에서 우리가 고민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노동인권 교육이 실제로 진행된 우리 뭐 대부분 이제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 아시다시피 그리고 오늘 여기 토론자로도 지금 참여한 학생도 있듯이 실제는 이제 노동인권 교육이 주로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뭐 그 현장 실습생의 사실은 현장 실습 과정에서의 노동인권 침해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노동인권 교육에 관련된 정부 차원에서 또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관심들이 촉발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앞에서도 계속해서 논의가 있었듯이 좀 일부에 지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요. 네, 그래서 노동인권 교육을 이제 이렇게 좀 표를 가지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노동인권의 관계랄까, 뭐 내지는 노동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보면은 되게 일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하는 공간적인 또는 뭐 물리적인 의미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을 하나의 다른 층위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는 또 그게 사회적 관계들이 형성되어지는 이런 층위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런 상태에서 세 개의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질적인,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사회적인, 이런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되게 우리가 노동인권 교육 그렇게 보면은 그 지금 그 세개 종횡으로 세 개씩 되어 있는 이런 축에서 아마 내부의 두 개 관계, 그러니까 1, 2, 4, 5 관계를 되게 이제 기업 내에서 근로계약이 체결된 당사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관계의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사회적인 차원 또는 사회적인 층위로 확대되어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노동인권 교육 그러면은, 그리고 특히 이제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라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1, 2, 4, 5에 해당되는 직접 일터에서 관련된 노동인권에 관련된 내용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앞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노동인권에 관련해서는 여전히 협의의 그 의미이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동인권과 관련해서 좀 더 우리가 폭넓게 이해하고, 또 학생들의 이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사회적 관계라든가 사회적 층위와 관계들 분명히 같이 고민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협의의 노동인권과 강의의 노동인권으로 내용적인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산업 4.0 내지는 뭐 4차 산업혁명 하면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듯이, 실제로 이게 이제 기업의 층위와 그다음에 사회적 층위가 굉장히 섞이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플랫폼 노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 혼합되어지는 머징 상태가 나타나고 있고, 또 이러면서 우리가 노동인권의 어떤 내용 영역과 관련해서 많은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노동인권과 관련된 내용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다시 근원적으로 생각해 볼 그런 환경적인 변화 요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현재 노동인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만, 다양한 자치단체, 특히 교육자치단체 조례들이 지금 현재 있거든요. 17개 교육자치단체 중에 11개 교육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대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도 각 조례에서도 목적이라든가 하는 부분에서도 목적이 첫째로는 이제 말씀드린 협의의 노동인권 관련한 문제 해결 영역과 관련된 것들을 교육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런 속에서 노동의 가치의 중요성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로서는 이제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조례에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2018년부터 19년 사이에 또 굉장히 많이 이런 조례 제정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조례에서도 약간씩 그 특징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교육 방법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내용에서 예를 들면 특히 균형 잡힌 가치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는 뭐 정치적 타당성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제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담고 있는 조례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또 다른 하나의 변화로서는 이제 경기도 교육청의 조례 중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뭐 사용자의 책무와 관련된 부분을 특히 넣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다양한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밑에서 보시듯이 노동인권 조례 그 관련한 게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까지 이게 지금 현재 발의된 법안이 네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는 이제 발의는 됐지만 논의 과정에서 뭐 또는 회기 그 변경으로 인한 폐기로 해서 이번 지금 회기 중에도 이번 국회에서도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로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노동인권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지금 이제 노동인권 교육과 관련된 그 직접적인 교육 관련 조례라든가 법률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저는 이 지금 현재 노동인권 교육과 관련된 법률 그 조례나 아니면 법률 부분에서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그런 법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의 노동인권 교육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가 광의의 어떤 노동인권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이제 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라고 해서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저기에 들어 있고요. 이건 이제 오래 전부터 97년부터 지금 발의 시행되고 있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경제교육 지원법이라는 게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인성교육 지원법이 지금 제정 발의 시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15년도에 진로교육법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지금 4개의 법은 노동인권 교육과 굉장히 밀접한 내용적 관련성들을 맺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의 노동인권 교육의 시행에서는 이 관련 내용에 의거해서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도 꽤 있다. 주요하게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직촉법이라고 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른 이제 내용들이 되고 있는데 특히 그 교육되고 있는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여전히 한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인권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협의로 이해되면서 예를 들면 우리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른 교육에서는 사실 노동인권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경제 교육에 사실은 현재 노동은 없습니다. 모든 경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 없이는 우리가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부분이 상당한 문제점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노동인권 교육이 제가 볼 때는 이 경제교육 지원과 관련된 경제교육과의 관련성 속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서 인성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최근에는 그래도 이제 교육부에서 인성교육에서 노동인권 주제 영역을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변화들이 최근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교육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연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 세션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것들이 대부분 그런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서 그 노동인권 교육과 관련된 이런 연관성들을 우리가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그 첫 번째 세션에서도 정웅준 선생님이 이제 진로교육의 현재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적하시면서도 잘 지적을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발표문을 보고 그 부분을 뽑아놨는데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로와 관련해서는 특히 노동인권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바대로 한 개인이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는 직접 기업에서의 이 근로 조건이라든가 뭐 또는 경제적인 뭐 급여의 수준이라든가 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저기 보시는 바대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노동 과정이나 노동 관계의 변화, 특히 산업 4.0이라고 하는 이 변화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텐데요. 그런 부분들 또는 노동에 대해서 또는 각각의 일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인식이 어떠한지에 따라서도 많은 영향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들의 진로 결정에서는 저런 다양한 부분들이 다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러해서 노동인권 교육이 저런 연관 관계 속에서 같이 고민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노동인권 교육은 학교급별로도 단계에 따라서 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또 그게 실제로는 평생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특히 저학년일수록 노동이나 아니면은 그 일에 대한 그 의미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요.
중학생 이후부터 그다음에 이제 특히 뭐그 직업계고 학생이나 아니면은 뭐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에게는 이런 노동의 중요성과 동시에 그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후에 직업 세계 과정에서 변화할 그 직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속에서 진로 계획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식의 교육 내용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 들어가서는 그 이후에 변화되는 그런 작업 환경 또는 자신의 그 커리어 형성 과정에서의 변화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평생 교육으로서 이런 노동 인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특히 우리가 이제 학령 학급에 따른 교육의 내용 체계에 대한 고민에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고민하는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보고요. 중앙 단위에서의 노동 인권 교육과 관련해서는 현재 교육부 또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이제 지역 단위에서는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또 하고 있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앞 세션에서도 지역과의 만남에서 가능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고용노동청이라고 하는 단위에서도 이 고용노동부 지원청이죠. 그래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민간 차원에서도 뭐 노동계만이 아니라 사용자 단체에서도 지금 노동인권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 세션에서 뭐 일부 그 온라인 토론 중에 노동 인권 교육에 대해서 좀 너무 편향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신 분이 계시던데, 그러지 않고요. 현재 사용자 단체에서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때 현재 지금 이제 저런 중앙 부처 관계 속에서도 조금 더 그 각 부처별로 또는 그 단위별로 그 역할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좀 구분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현재 그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단위들에 대해서 볼 수 있겠고, 교육부에서는 교과 체계에서 앞에 1세션에서도 이제 전체 교과 체계와 관련된 국가 교육 과정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앞에 지금 우리가 이제 사회과 그 10학년까지를 공통 과정이라고 한다라면은 그 부분에 비교해서 봤을 때는 사실은 선택 과목에는 많이 있지만 필수 과목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직업계고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는 성공적 직업 생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속에서 그 교육 체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부처별로 역할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구분되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지만이 현재의 노동인권 교육에 그런 그 편중성 또는 이 지역 간의 격차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 밖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배제되고 있는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에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서울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은 뿐만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도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시행하고 있는 교육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 광역이건 아니면 기초건 자치 단위에서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증진 조례가 있는가 하면 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육진흥 조례가 따로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조건에서 자치단체와 교육청과의 관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런 체계 속에서 지금 그 다양한 기관들이나 아니면 주체들이 수행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앞 세션에서 논의가 됐던 지역과의 연계성 속에서 고민 그 현실로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부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랄까 내지는 뭐 한계랄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자치단체와 그다음에 교육자치단체, 그다음에 또 그 기초자치단체,
각각의 단위에서 사업들을 수행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게 그 한 지역 단위에서도 여전히 그 통일적이지 않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분산적으로 이행됨에 따라서 교육이 일부 중복되는 경우도 있거나 아니면 일부에 그 예를 들면은 편중되는 이런 상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은 지역 단위에서의 그 노동인권 교육의 실태를 보더라도 우리가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학생들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도 물론 지금은 이제 특히 중고등학생, 초중고생 대상으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예를 들면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교육들이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도 많은 소외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현재 우리 전체 노동인권 교육의 실태들을 봤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으로서 좀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의 어떤 그 교육의 전체적인 내용 체계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단위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간에 맞춰서 말씀드리는 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동인권 교육 실태와 우리 전반적인 현황을 20분 정도 시간에 걸쳐서 핵심적인 요약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신호재 교수께서 토론을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주대학교의 신호재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포럼에 와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학교 노동인권교육 포럼에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게 뭐 개인적이라고 꼭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쨌든 학교다 보니까는 가장 집중적으로 논의돼야 될 것이 교육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교육과정은 또 학교 수준의 어떤 교육과정, 뭐 다양한 일이라든가 행사들을 엮은 그런 교육과정이 아니라 교과교육과정, 그러니까 총론 수준도 아니고 그 교과교육과정 수준에서의 노동인권을 우리가 탐색하는 것이 상당히 의의 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제 이 토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할 거리를 드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노동인권 뭐 이전에도 우리 송태수 교수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노동인권과 관련된 것들 뭐 근로라든가 일, 인권 이런 논의들은 기존에도 있어 왔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노동인권이라고 이 용어화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교과교육 과정에서는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과교육 과정에서 노동인권의 지위와 역할을 어떻게 하면은 설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고요. 그 결과들을 오늘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나라는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임의의 내용 요소가 임의의 교과 교육 과정에서 등장하는 그 임의의 내용 요소가 이게 교육과정 문서 안에 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 문서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지역과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될 그런 당위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성취 기준으로 우리가 말하는 내용 요소라든가 기능에 혹은 수행 동사 이런 결합 상태에는 도달점 행동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인권이라는 어떤 용어와 관련된 이 내용이 직접적으로 성취균이라든가 혹은 내용 요소로 반영이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것을 반드시 단위 학교, 단위 교실 수업에서 구현해 내야 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만큼 이렇게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 강력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에서의 어떤 특정 내용 요소가 갖고 있는 그 의미는 일단 지속성이 있고요. 그리고 일관적이다, 체계적이다. 그러니까 한번 어떤 외부에 이 관련된 전문가가 들어와서 교육을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교육 과정 속에서 위계 있게 그런 권위를 가지고 교육이 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이 교육 과정에서의 내용 요소는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또 구체적 삶의 맥락으로부터 어느 정도 탈각되어도 여전히 강력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에 있어서 노동인권이라는 이 비교적 새로운이라는 것은 그동안 전면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 내용 요소가 어떻게 하면 권위와 그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답으로서
이 노동인권 교육이 즉 노동인권이라는 내용 요소가 그 안에서 무엇으로 구성되어야 되는가 하는가에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노동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동안에 그냥 뭐 선언적이라든가 직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상태에서 다양한 교과가 그 교과 논리를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제 교과 논리를 가지고 개발하다 보면은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다양한 관점. 여기서 또 관련 교과를 제가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은 노동인권을 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관련 교과에 따라서 다양한 수준의 이 논리 전개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그런 다양한 수준의 논리 전개를 다 탐색해 볼 수는 없으니까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 즉 교과 교육 과정에서 어떠한 임의의 내용 요소가 갖고 있는 권위를 우리가 상정해 봤을 때 기본적인 두 가지 축, 즉 이제 특수성과 보편성 차원에서 의미를 중심으로 논의를 드리고 그 특성과 보편성을 중심으로 노동인권의 개념이 상정이 될 때, 즉 내포와 외연이 이 설정이 될 때 교과 교육 과정에서의 지위와 역할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임의의 특정 내용 요소가 이 특정 교과 교육 과정에서 권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말씀드렸지만 특성과 보편성 모두 갖고 있다. 여기서 특수성이라는 것은요,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뭐 상당 부분 국가사회적 요구와 함께 합니다. 한편으로 그럼 또 보편성의 가치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보편성은 무엇이냐면은 시간과 한계, 즉 이제 물리적 그런 공간이라든가 어떤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여전히 강력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즉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을 때 특성과 보편성에 의한 의미를 이 내용 요소가 갖고 있을 때 그것이 전국의 모든 학생에게 공유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모든 내용 요소가 모든 교과 교육 과정에서 동일한 수준의 특성과 보편성 차원에서의 의미를 담지하고 있지는 못하겠죠.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강론을 펴시고 하나의 임의의 내용 요소를 끄집어내셨을 때 그 내용 요소가 갖고 있는 의미를 특성과 보편성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교과 교육 과정에서의 노동인권 교육을 고려한다면은 노동인권이라는 개념 역시 이렇게 특수성과 보편성 차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이 정치 공동체에서 왜 노동인권이 중요한가, 이것이 왜 우리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가도 중요하지만은 더불어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시대를 초월하고 인간에게 있어서 그렇죠? 지금 이 수준에서의 지금 이 공동체를 밟고 있는 학생이 아니라 인간 자체에게 있어서 노동인권이 의미를 어떠한 측면에서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내포와 이 외연 설정에 있어서 준거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성과 관련된 논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루어졌던 이 노동인권과 관련된 수많은 이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 자료들은 이 특성 차원에서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지금 그리고 이 정치 공동체에서 노동인권이 지니는 의미, 그것의 전개 방식, 더 나아가 관련된 수많은 규정이라든가 문서로서의 법률들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다양하고 폭넓은 측면에서 상당한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학자들이 참여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현장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그런 자료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특수성 측면에서의 논의는 매우 깊어지고 날카로워지는 반면에 보편성 차원에서의 논의가 상대적으로 볼 때 그리 큰 진전을 보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즉 노동인권의 어떤 시대를 초월한 가치나 의미, 그리고 그것이 모든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하나의 교육적 제안으로 안건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 논의가 상대적으로 그리 뜨겁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노동인권이 교과 교육 과정에서 반영되고 하나의 중요한 교육적 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으려면 특성의 차원을 넘어서 보편성의 차원을 고려하고 또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구조하는 동시에 체계화할 교육적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특성의 차원보다도 저는 이 보편성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 하는 것이 교과 교육 과정에서의 이 노동인권이 지니는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보편성 차원의 노동인권 논의를 위해서는요, 일단 노동인권의 의미를 교육적으로 풀어서 접근하는 것이 요청됩니다. 일단 노동인권은 필연적으로 두 가지 논의를 가지고 있게 되죠. 첫 번째는 노동하는 인간의 상과 그리고 다음에는 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의 상을 요청합니다. 일단 보편성 차원에서 전자의 논의를 좀 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인권은 그것이 적용되는 대상, 즉 인간에 대한 논의를 요청하고 있죠. 여기서 그 인간이라는 것은 공동체에서 태어나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서의 삶을 향유하는 인간이며 노동을 통해서 각 영역으로부터 의미를 탐색할 줄 아는 인간을 말합니다. 즉 이성과 지성을 지닌 목적 그 자체로서 한 명의 인간이자
특정 정치 공동체에서 그 삶을 온전히 전개할 수 있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노동인권의 의미는 시작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노동인권에 있어서 인간이 과연 노동과 관련하여 누리는 행복이라든가 역할, 지위, 그리고 시민으로서 가지는 의미라든가 가치에 대해서 깊게 그리고 다양한 수준에서 탐색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동하는 인간의 상은 이처럼 확장되어 그 의미가 공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매우 방대하게 펼쳐질 수밖에 없겠죠.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그 가치론적 접근을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다만 이러한 시도 자체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바로 노동인권이 갖고 있는 본질적 내포 측면에서 그 의미를 강화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과 인간을 본질적 측면에서 연결시키고자 하는 시도는요, 학교급에 따라서 이 발달 위계 측면에서의 중점을 두어 관련 교과의 특성에 맞게 연구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런 가치론적 정립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후자 권리에 대한 논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권리에 대한 논의는 앞서 언급한 인간에 대한 논의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도덕 철학적 담론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권리는 기본적으로 법의 지배라는 원칙에 의해 보호되고 있죠. 따라서 또다시 필연적으로 자유의 개념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것을 즉 자유, 권리 그리고 당연히 이제 들어가는 그 개념이 또한 이 정치 공동체 측면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 권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자유에 대해서 어떠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할 것인가, 그것이 간섭의 부재로서의 자유인지 지배의 부재로서 자유인지, 저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폭넓게 다룰 수 있을 때 이 노동, 인권에 대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 향유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본질적인 그런 의미가 보다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권리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권리라는 것은 그냥 문서로서 어떤 종이라든가 계약서상에서 파악되는 법률 이해를 넘어서 그 근본을 이루고 있는 법의 정신에 대한 이해까지 필요로 합니다. 몽테스키가 말한 것처럼 인간 이성으로서의 법에 대한 의미, 혹은 키케로가 말한 것처럼 자연 본성의 위력이자 현명한 인간의 지성, 이성, 그리고 정의와 불의의 척도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법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학생들과 같이 깊게 고민해보고 논의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은 특정 규칙과 법을 탄생시킨 도덕적 이유, 철학적 이유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성 차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명하고 어떤 명시적인 문서상의 권리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면에 왜 그와 같은 권리가 이 법적 체계에서 비롯되었으며 그것이 인간의 자유와 도덕적 정신의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가 탐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특수성뿐만 아니라 권리의 특수한 측면 아니라 보편적인 측면에까지 동일하게 그 강조점이 주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루다 보면요, 그 오래전에 루소가 말한 것처럼 인간 불평등에 대한 쟁점까지 우리가 탐구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롤스가 얘기한 것처럼 사회정의라든가 공정으로서의 정의, 혹은 데이빗 빌러가 말한 것처럼 인간 상호관계의 방식에서 비롯되는 공정의 원칙이라든가 필요의 원칙이라든가 평등의 원칙, 우리가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다, 다룰 수가 있게 된다. 즉 우리 현재 상황에서 혹은 보편적 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 권리의 측면에서 무엇을 고민하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에 대한 답들을 생각하는 힘을 길러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동인권에서 이렇게 인간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이러한 각 쟁점, 의미들이 협소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컨대 노동인권은 이 특성과 보편성 모두 차원 그 모두에서 그 의미를 공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그 내포와 외연이 탐색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논의가 무르익고 또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됐을 때 우리가 교과 교육 과정에서의 본격적인 노동인권에 대한 이 직접적인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과제를 또 말씀드릴 수 있게 되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에도 언급했지만은 우리 현재 노동인권에 대한 접근 자체가 특성을 중심으로 한 이런 논의가 비교적 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이것을 교과 교육 과정에서의 노동인권 이 내용 요소화 하고자 한다면은 이것을 보편성의 측면에서 우리가 얼만큼 관련된 교과 논리 플러스 그리고 이 보편적 차원에서의 어떻게 보면 이제 항존적인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의미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교과의 관점과 논리를 반영해서 그 외형과 내포를 다져갈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논의가 이와 같다면요, 또 하나 과제가 주어지는데요. 이 과제라는 것은 바로 이제 시간의 문제겠죠. 어떻게 보면 이 노동인권이 당장 급하고 또 이 당장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볼 때, 그리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이게 교육적으로 분명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방향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간에 너무 쫓겨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그르치는 것보다 저는 이 옳은 방향,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차근차근 그야말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 나가면서 연구를 하고 그 연구 결과들을 또 반영하는 작업을 갖는 것이 보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당장을 위해서 추진하는 노동인권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는 노동인권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고, 소수를 위해서 추진하는 노동인권이 아니라 모두를 생각하는, 서울이든 경기든 인천이든 울산이든 부산이든 제주도든 그 어디에 있든 간에, 어느 지역에 있든 간에 그 학생이 누구에게라든가 이 노동인권은 의미 있는 하나의 교육적 주제로 다가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바로 이러한 방향이 있어서 우리가 노동인권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 교과 교육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로 이어지는 이 메커니즘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호재 교수의 스피치 속도가 굉장히 경쾌하고 빨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노동인권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온라인 실시간 채팅에서는 아마 그 아이들과 관련돼서 노동인권 교육이라는 것이 노동자의 측면에서 굉장히 편향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 섞인 그런 몇 분의 참여들이 있습니다, 채팅상에서. 그래서 그것은 토론 말미에 그런 노동인권이 갖는 소위 인간 보편적 권리로서, 보편성으로서 노동인권을 바라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향후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송태석 교수님, 또 신호재 교수님이 좀 약간 생각을 해주셨다가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전 정현희 선생님, 대전 느리울 초등학교 정현희 선생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 느리울 초등학교 교사 정현희입니다. 앞서 그 1, 2, 3부 발제문과 그다음에 토론 주제들 듣고요. 그리고 오늘 전체 이 포럼의 주제에 대해서도 먼저 상기시켜 드리면서 저희 관점으로 본 이 포럼의 내용에 대한 학교 교사로서의 시각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이 포럼의 주제가 삶을 위한 학교 노동 인권 교육이고요. 그리고 그것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 나누는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포럼의 제목에 그 제일 밑에 있었던 삶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같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요. 저의 주제는 현재 우리의 노동 관점을 비판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우리가 양성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이 포럼을 전체를 다 봤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시민 교육과, 그러니까 민주시민이 된다는 것과 노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저희 신호재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학교에서 그 교육 내용의 범주와 내용은 국가교육과정에서 대부분 결정되는 건 맞습니다. 물론 지역 및 학교 교육과정 재구성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이나 또 학교장의 재량 또는 시도의회에서 만든 조례에 의해서 교육과정의 일부 차이와 변화를 꾀할 수는 있습니다. 또 이런 거에 근거해서 실제 저희 앞에 2부 주제인 학교 현장에서 노동인권 실제를 발표해 주신 분들은 이런 것들에 근거하여 수업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 교육을 볼 때 국가교육과정의 힘이 굉장히 세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우리는 잘 짜여진 정해진 길을 재량껏 벗어나서 자유롭게 한다는 게 변혁적이라기보다는
일탈로 인식되는 경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노동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사실은 일탈은 아니고 시대적 요구와 상황의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왜 일탈로만 비춰졌을까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 일부 교육과정과 학교 노동인권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을 학교 수업에서 되게 하기 어려운 이유, 국가교육과정에 없기 때문이다. 어떤 용어가 없느냐? 노동이라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그렇다면 해외의 사례는 어떠한가라고 봤을 때 앞서 그 일부 발표에서 발제자께서 하셨겠지만 점점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역량 중심으로 갈 때 굉장히 학교 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은 프레임은 굉장히 작아집니다. 작아진다는 것은 가벼워진다는 걸 얘기해요. 가벼워지면 그 부족한 부분들을 어디서 메우느냐? 이거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역과 그다음에 교육 담당자들과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수요자들과의 같은 논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외국에 있는 교육과정 사례들이 많이 얘기하고요. 근데 그 외국에 있는 교육과정들 중에서 좀 우수하다고 우리가 역량 중심으로 보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 실제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세계화와 함께 노동자 관점으로 세계화를 보는 것의 문제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의 관점은 그러니까 노동자라고 하는 저희가 갖고 있는 관점 이것이 아니라 그냥 공정무역에 관련된 학생의 입장, 그 다음에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의 입장, 청바지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내가 기업가로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노동에 대해 존중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관점들이 녹아 있다는 걸 이제 외국 교육 과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모든 나라는 아니고요. 좀 노동인권, 노동자 존중이 좀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의 국가 교육 과정을 보면 좀 그런 특징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교육 과정하고 학교 노동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일부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의 노동에 대한 내용이 일과 직업 또는 근로정신 함양교육, 진로교육, 근로자 권리교육 정도로 이제 명명되어 왔고 노동윤리라고 할 수 있는 성실성, 책임감, 근면성, 소명의식 등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 노동자를 보는 관점과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되는 역량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좀 분리되어서 갔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과정이 잘 구성이 되어야 학교에서 노동 교육이 보다 더 본질적으로 근본적인 걸 추구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동의를 하면서 하나의 그 문제로서 그 노동 용어에 대한 사용, 노동 용어에 가진 이미지, 우리에게 주는 그 이미지가 가진 힘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저희 2부 주제와 3부 주제였습니다. 저희 2부 주제에서 학교 현장에서의 노동교육 실제를 이렇게 다루시면서 수업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수업 사례가 아마 차기 교육과정 개정을 할 때 좀 이런 수업들이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일반화된 명제들이 성취 기준으로 제시돼야 될까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또 하나는 뭐였냐면 그 수업 사례에서 보여줬던 노동에 대한 이미지가 과연 정말 노동자에 대한 모든 이미지를 담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그거 자체도 약간 편향적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동안에 다 듣지는 못했지만 그 노동 수업 사례에서 노동자 밥상이 나온 걸 봤어요. 근데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 봉급을 받는 그 노동자잖아요. 나는 노동자인데 저희는 아이들이랑 같이 급식을 먹으니까 저는 그런 밥상을 받을 일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노동자라고 하는 관점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된 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좀 비추어져 있다라는 부분들에 조금 비판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노동에 대해서 일상에서 경험된 형성된 이미지가 우리 사회에서는 육체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부정적 이미지의 행위로서 계속해서 재반복이 된다면 교육에서마저 그러면 정말 인간 존엄성을 추구하는 노동인권 교육은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 2부에 그 발제해 주셨던 분들이 많은 고민을 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현재의 교육을 그런 관점에서 한 번만 더 비춰봤으면 그런 관점까지도 좀 녹아난 우리가 보고 있는 노동 이미지를 좀 조금 더 비판적으로 분석한 그런 수업 사례가 좀 더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하나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3부가 지역과 학교 노동인권 교육의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역사회와 학교에서의 교육을 접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실제적인 사례와 경우를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건 저희 시대적 배경에서 좀 저는 좀 이해를 해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시기에 학교 교육에서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고민을 논의하는 것은 시대적인 변화, 인공지능의 등장과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 역량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 속에서 그 다음에 노동에 대한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시대적 요구, 그런 것들 사이에서 저희가 노동교육을 학교에서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지금 여기서 많이 하고 계신데, 결국은 그거 같아요. 노동을 하는 인간도 인간 존엄성을 갖추고, 그 다음에 이 교육이 기존에는 학교에서는 교육을 받은 걸 가지고 그대로 그 평가가 나의 직업생활, 노동 활동으로 연결이 됐었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교육받은 것만으로는 평생의 직업을 갖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죠. 즉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노동자가 자기를 교육하고 개발시키지 않으면 도태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학교 교육이 마을이나 지역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가고 있는 이런 그 교육들과 같이 연계하여 평생교육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노동조합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싶으면 어디를 가야 되나 라고 고민할 때 그런 기관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지역에서 기관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3부의 내용들이 평생교육 체제에서 학교 교육이 노동이라고 하는, 또 아이들이 노동자로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이런 노동 문제들을 같이 고민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장 형성 부분에서 지금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어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아까 그 토론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요. 좋고 나쁨이 아니라 일단은 고민을 하면서 조금씩 녹여가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수용될 수 있는지를 계속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부 주제를 저는 되게 들었을 때 이거야말로 정말 평생교육 체제에서의 시대적 변화에 맞는 산업의 변화에 따른 어떤 노동, 그 다음에 아까도 뭐 다른 여기 토론에서 그 토론 중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나왔던 말인데요. 그 노동자보다는 저는 기업가가 될 거라고 아이를 예상하고 있다. 본인의 자녀가 노동자보다는 기업가라는 시각을 뭐 이렇게 말씀하신 댓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동의해요. 저희 많은 교육에서 엔터프라이즈 교육 많이 했어요. 창업가 정신 엄청 강조했어요. 엄청 강조했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진로교육 부분에서 누구나 자신이 꿈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많이 표명하고 있습니다. 단 아쉬운 건 뭐냐면요.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나 이해의 관점은 조금 부족하다라는 점이에요. 그 부분에서 인간 존엄성의 노동교육이 조금 더 보완이 된다라는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이지, 그 내용이 반드시 타인의 관점, 그러니까 뭐 기업가 반대편 노동자의 관점으로 넘어간다라는 해석은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그 토론의 전체 포럼에 저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노동 관점, 노동 이미지가 비판적으로 향유될 수 있는 이런 사회로 나아가는데 교육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교육의 역할을 국가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어떤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의 노력,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의 고민과 그다음에 지역에서 이걸 어떻게 같이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협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럼에서 나왔던 얘기들이요, 같이 좀 조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점들을 더 연결해 나갈 수 있는 공론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공론장의 반대의 관점, 반대하는 뭐 정말 이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런 관점들도 같이 녹아갈 수 있는 이야기의 자리가 좀 더 많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가르쳤던 친구들이 직장을 갖게 되고 사회인이 되면서 연락을 줘요.
줄 때 이제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 보통 연락을 줄까라고 할 때 저는 어떤 대부분은 지금 이제 정규직이 된 친구들이 거의 다 연락을 주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얼마나 많은 방황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노동 교육을 고민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다 자기들이 이렇게 노동자가 됐는데 와가지고 선생님 저 어디 직장 들어갔어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그 노동자라고 하는 시점이 뭐 요즘에 최근 나온 거 택배 노동자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노동자라고 하는 시선이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구나라는 걸 저희 이제 가르쳤던 친구들이랑 만나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때 그 아이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노동이라고 얘기하면 집에 가가지고 엄청 혼날 것 같아요. 제가 노동자라고 말하긴 좀 부끄러워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야말로 그래서 앞에 말씀하셨지만 송태수 교수님께서 평생학습 체제에서의 그 노동인권 교육 생애 단계별 노동인권 교육 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어릴 때일수록 굉장히 친숙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그걸 하는 사람들의 존엄성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삶의 기쁨과 감사함 이런 것들에 노출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노동이라고 하는 용어를 일과 분리하여 정확하게 좀 써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토론의 내용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한 문장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모든 토론의 관점들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노동의 관점에서 바르게 볼 수 있느냐 좀 정직하게 볼 수 있느냐 그리고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보다 학교에서의 노동인권 교육이 삶의 모습과의 구체성 속에서 관련지어서 기획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이 굉장히 많은 측면에서 저희에게 자료도 주었고 고민거리도 던져주었다고 봐서 저는 굉장히 감사했고요. 같이 이 포럼에 참여하신 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현희 선생님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이어서 특성화고 권리연합회 김태훈 학생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명컴퓨터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이야기해 주신 교수님 분들과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노동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심오해가지고 저도 고등학교 3년 내내 좀 받았던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이제 해볼 건데 저는 학생의 입장으로서 현재 학교에서 시행되는 노동인권 교육의 한계 그리고 노동인권 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특성화고 권리연합회 소속의 학생으로서 특성화고 권리연합회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주제는 바로 학교에서 노동인권을 받은 경험의 유무를 설문했는데요. 그 결과 있다의 응답이 50% 그리고 잘 모르겠다의 응답이 37%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니다라는 응답이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37%가 나온 이유에서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잘 모르겠다라는 질문은 학교에서 노동인권을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났다는 것인데 이때 제가 추론한 것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노동인권 교육을 받지 않아서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의 응답을 선택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받았지만 학교에서 급조하여 교육을 하거나 조금 딱딱한 수업 진행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지 못하여 학생들의 기억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데요. 제 친구들도 취업에 나갔고 그리고 대부분의 저희 학교 학생들은 취업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각할 때 일찍이 노동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노동인권 교육이 기억에 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노동인권 교육은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교육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노동인권 교육에서 꼭 배웠으면 하는 내용을 조사한 결과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대처,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의 인권, 권리, 그리고 근로수당과 노동법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인권 교육의 방식을 지적한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대체로 노동인권 교육이 어려웠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실제 사례나 예시를 들어서 설명했으면 좋겠다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내용을 덧붙이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아까 정현희 선생님께서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 학교도 그거를 선택해서 저도 2학년 때 들었거든요. 그러나 조금 지속성이 없는 수업이었고요. 그리고 성공적인 직업 생활에서 배운 노동인권 교육을 바탕으로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보게 되었는데 과연 노동인권 교육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달달 외워서 시험을 보면 과연 이게 학생들의 기억에 남을까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 내용을 배우고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이제 좀 그리고 이것으로 미래의 노동인권 교육은 위에 나타난 학생이 진정으로 배우고 싶은 내용을 배우고 형식적이고 일회성 수업이 아닌 지속적이고 학생들이 이해하고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사회에서 나가 실제로 차별받고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에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조금 짧은 토론문이었는데요. 마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이내에 짧지만 매우 강력한 의미를 담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종합토론 마지막 토론이실 텐데요. 앞서 3세션 또 사회를 보시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성동 근로자복지센터의 김성호 선생님께서 토론을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이네요. 부담이 많네요. 저는 오늘 종합 토론이니까 앞서 주제별로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서 제 마음속에 좀 의문으로 남거나 아니면은 좀 또 이제 새겨야 될 이야기들 좀 중심으로 좀 얘기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 토론문을 쓰긴 썼는데 이거는 3주제와 관련된 것만 좀 약간 좀 고민의 흔적만 남긴 거라서요. 얘기하면서 같이 좀 이렇게 섞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교육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 관련돼서 오고 가는 용어들에 대해서 제가 자칫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1주제뿐이 아니죠. 진로 교육과 관련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오늘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노동인권 교육과 진로 교육이 어떻게 좀 잘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사실은 토론문에 이 이야기를 좀 담았어요. 사실은 이제 노동인권 교육하면은 노동자의 권리, 연대의 힘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는데 사실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진로 교육으로 들어가는 순간 다른 서사가 있죠. 정말 이제 능력을 좀 더 고양시키고 근면성실한 노동자가 되어서 열심히 잘해서 많은 월급 받고 좋은 회사 가라. 이 서사가 사실은 이 안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개의 교육을 듣는 학생들은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실은 이제 4차 산업 얘기도 계속 나오고 이미 50% 이상이 불안정 노동에 처해 있고 지금 첫 직장에 거의 대부분은 사실 인턴이나 수습으로 들어가면서 비정규 노동자가 되는 과정에서 그런 진로 교육은 이제는 이렇게까지 표현하기 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진로 교육이 워낙 방대하고 복잡하더라고요. 다만 진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더 이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배반적이고 자기 혐오적인 교육이 될 수도 있다 잘못하면. 그래서 정말 이 불안정한 미래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좀 일터에서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는 그런 진로 교육. 그래서 당연히 진로 교육 안에서도 노동인권 교육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오늘 전체적인 맥락은 민주시민 교육 안에서 이 얘기가 다뤄져야 된다는 얘기는 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다뤄야 될 어떤 이야기의 영역이 또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영역 안에서만 좀 머물지 말고 진로 교육 안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같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국가교육 과정화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쨌든 국가가 인정하는 교육으로서 틀을 잡는 것은 의미 있겠다 이제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국가교육 과정화라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국가가 관리 가능한 선에서 교육을 만들겠다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인간상,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민상에 부합하는 교육의 방향으로 설정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이제 노동이라는 것은 뭐 다 인권 교육이라든지 시민사회 교육이 다 아시다시피 연대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국가 교육 과정에서 어떻게 이걸 녹여내고 담아낼 수 있을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칫 형식만 남은 저기 앞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또 하나 시험 문제만 늘어나는 이런 교육이 아니고 정말로 노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어떻게 잘 살려나갈 것인가, 이런 교육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얘기이기도 한데 사회적 합의가 되는 수준이란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합의가 뭘까?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사실은 갈등이 보여야 되잖아요. 갈등을 사실은 뭐 괜히 일부러 뭐 이렇게 드러낼 필요도 없겠지만은 갈등이 보여야지만 합의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혹시 이게 뭐 이런 교육을 비판하는 분들이 혹시 이제 전 이게 넘겨짚는 겁니다. 이게 넘겨짚는 거니까 아닐 수도 있는데 주류의 질서에 좀 따라가거나 내지는 주류를 애써 설득해야 되는 것을 사회적 합의로 혹시 보는 건 아닌가. 당연히 노동자의 입장과 노동자의 처지가 있는 거고 사용자 자본가의 입장과 처지가 있으면 이 둘은 갈등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갈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받고 싶은 사람과 돈을 덜 주고 싶은 사람의 갈등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 자연스러운 갈등을 자연스럽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고 사회적 합의라고 이제 포장되어 있는 잘못된 얘기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이런 교육을 하면서 학교랑 만나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노동에 대한 인식이 좀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바뀌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표로 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직장생활 한 20년 정도 하면서 노동은 과연 긍정적인가라는 질문이 새삼 듭니다. 이제 1주제에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철학적인 사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노동인권 교육 안에서 들어가야 된다. 사실 그렇다면은 노동은 과연 긍정적이었던가, 우리에게 노동은 굉장히 필연적인 거긴 해요. 진짜 노동은 굉장히 필연적인 거긴 한데 이 산업화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이 얼마나 인간을 소외시키고 있는가를 직면하는 교육이 되지 않으면 자칫 피상적인 교육으로 흐를 수 있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도 이미 초등학교 5학년인 우리 둘째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들을 굳이 교육 과정 안에서만 긍정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포장하는 것은 좀 학생들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제로 넘어가서 전체적으로는 학교 현장에서의 노력이 정말 저는 좋았고요. 그 노력들이 잘 지켜졌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들으면서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노동자가 보이게 하는 수업이어야 된다는 말에 정말 많이 공감이 됐고요. 근데 다만 그 정혜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몇몇 좀 교육 자료를 보면은 그 표면만을 보게 되는 교육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밑에 깔려 있는 이야기, 서사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자칫 표면만 보게 되는 그런 교육은 오히려 노동자들을 불쌍한 존재, 뭔가 도와줘야 되는 존재로 인식시키는, 그래서 결국에는 오히려 나와 상관없는 노동자의 문제를 대상화시켜버리는 이런 교육으로 또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컨텐츠,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그런 노력은 전 좋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말로만 해서는 좀 교육이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시는 건 정말 좋고, 다만 거기서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서사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연대의 힘으로 좀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제를 좀 도출해보는, 물론 단기적으로 좀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야기 나오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오늘 많이 나온 얘기 중 하나입니다. 교사와 협력 강사의 역할, 책무,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 계속 나와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새겨들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사실은 지난번 이게 뭐 지도 자료 그 회의에 참석하면서 외부 협력 강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교육의 방식들을 학교 안에 계신 선생님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와, 선생님들의 힘이 굉장하구나 그걸 느꼈고요. 그만큼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더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에서 교사들의 선생님들의 역할과 힘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노동인권 교육이 지속 가능하게 잘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도 했고, 아까 외부 민간단체 강사분들도 꾸준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면서 서로 신뢰관계를 계속 잘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교과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얘기는 계속 끊임없이 좀 논의를 재구성해야 된다, 아니면 기존 교과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그런 것들은 계속 논의가 좀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그 노동인권 교육 사례 발표해 주시는데 오히려 초등학교가 가능하구나.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교과별로 다 분리돼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통합 과정이란 정말 상상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하구나. 그러면서 아까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가능하겠어요, 진짜로. 이미 어른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가능한 그 정도의 연령대이기도 해서 초등학교 노동인권 교육을 좀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토론 중에서 나온 얘기는 아닌데요. 저희도 이제 성동 지역에 노동인권 증진 협력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도 그 학교 가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하고 같이 모의 노사교섭 이런 게 교육을 좀 하고 왔는데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교 안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좋다고 생각하는데 좀 근거가 필요하다, 자기도.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일을 하시는 분이고 어떤 근거 없이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 좀 부담스러운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거에 관심 갖고 계시는 교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근거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마련해 주시면은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임의로 정말 그냥 노력해서가 아니고 저 이런 근거를 통해서 이 학교에 좀 더 보탬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가능하겠더라, 이런 생각도 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3주제와 관련돼서는 좀 부각이 잘 안 된 얘기긴 한데 그런 것 좀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 얘기는 다들 아시는 걸 거고요. 공모 사업의 방식으로 민간 단체랑 연결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첫 1, 2년, 3년 이렇게는 좀 그나마 서로의 에너지가 서로 상승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민간단체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은 꼭 노동인권 교육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민간단체와 협력사업에서 보고 있습니다. 마을사업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하면은 민간 지역과 연결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지역과 연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 좀 취해져야 되는가, 기존의 공모 방식, 기존의 민간 협치 방식이 아닌 좀 새롭게 서로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그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필요한가 좀 새롭게 모색해야 될 때가 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 2, 3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하자면은 노동이란 것은 이제 노동인권에 대한 저는 좀 이렇게 이해를 해요. 노동 그 자체가 현대 사회에서 대표적이라 표현하면 또 이제 비교가 된 건 빼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인권 문제다, 이 자체가. 그래서 노동 인권이란 말은 노동과 인권의 합성어가 아니고 노동 안에 인권의 모습을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노동 교육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안에 인권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인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붙였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는 속에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법을 다루긴 하지만 법의 틀 안에서 뭔가를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뭔가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뭔가 좀 자기 논리나 근거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드리자면 노동법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목적은 그게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의 제1조에 보시면 법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 법의 목적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헌법상 어쩌고저쩌고를 보호하며 최종 단어가 뭐냐면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경제법의 하위법처럼 설정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부도 기획재정부인가요? 지금 부처 이름이 계속 바뀌어서 기획재정부의 말에 옴짝달싹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 노동법을 가리키는 게 마치 굉장히 사회를 이렇게 뒤집고 이런 것을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누구나 노동자가 되고 누구나 사용자가 되는 상황에서 노동 관계를 규율하는 법일 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유럽 사회나 일본, 미국 등 우리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노동교육을, 노동인권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헌법을 가리키는 것일 뿐입니다. 사실은 헌법을 가리키겠다는데 왜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이야기하시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노동교육, 노동인권 교육은 사실 신호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인간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냥 소외된 인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누구나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제 소외되고 있는 것을 다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균형 잡힌 이야기를 위해서 이런 소외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인본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노동인권 교육에 좀 근거 없이 얘기해 주신 이런 것들은 헌법에 반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좀 계속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하면서 학교 교육이 좀 요즘에 녹록지 않은 거 모두가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노동인권 교육을 위해서 외부 강사들도 학교 선생님들도 또 이것을 기획하고 있는 행정가들도 모두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옆에서 보이고 있고요. 어떤 면에서 이제 민간단체도 교사도 행정가도 모두 이제 어떤 면에서 한 배를 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결도 좀 다르고 사실은 속도도 좀 다르고 이런 면이 있는데 서로의 결과 속도를 좀 서로 존중하면서 이것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함께 좀 힘과 노력을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얘기를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주어진 시간이 6시까지인데 한 15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시간 내에 주어진 시간 내에 종합 토론이라고 하는 어려운 내용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질문 2개 정도를 질문하실 분 있으면은 2분 정도 현장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네, 이제 그러니까 입장을 말씀해 주시진 않는 것 같은데 이제 계속 거론됐던 내용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인권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술이 이제 저는 이런 상당히 철학적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좀 그 주제라고 생각해요. 왜 인간의 기술이 발전할수록 왜 빈곤해지는가에 대한 좀 그 구조는 어디서 발생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나 AI나 이런 것들의 어떤 인간의 집적물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 노동의 산물인데 그 인간 노동의 산물을 누군가가 독점하고 있고 거기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이나 이제 소외된 사람들이 대부분의 노동자들이나 이제 일반 서민들이겠죠. 이런 구조들을 인정하고서 이걸 접근하는 건가? 아니면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노동인권 교육의 방향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연구하셨던 교수님이나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포럼을 한 번 더 열어야 할 만큼 광범위하고 준비를 많이 해야 할 그런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사실 노동인권 교육과 관련돼서 우리 한국 사회의 노동인권과 관련 부분을 교육과 관련돼서 연동해서 연구하신 거의 선구자적인 분이 계시죠. 바로 옆에 계신 송태수 선생님이신데 인더스트리 4.0 관련돼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선생님 질문 주신 그러니까 기술 발전, 과학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더 빈곤해지는 인간 삶의 결과로 현재 현상하고 있는 거는 맞죠. 현상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현상하고 있는 정도는 또 다른 것 같거든요. 나라마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동인권 교육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서 인간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지금 이제 아까 온라인에서 주신 질문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 같은 경우에 인간이 이제 노동하는 동물이라고 다른 동물과 차별을 하고
그러했을 때 그 노동하는 동물이라고 하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 사회 유지에 있어서 노동은 필연적이잖아요. 모두에게.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라면은 결국은 그로 인해서 빈곤해지는 인간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더 풍요로운 그런 사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기로에 놓이고요. 결국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합의를 이뤄내서 선택하는가의 문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 4차 산업혁명의 결과로서 많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 게 이제 플랫폼 노동인데 이거는 사실은 아까 그 온라인 질문에서도 그러니까 그 노동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용자로 살 수 있는 사람도 있다. 근데 이게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의 결과는 사실 노동자의 삶의 길하고 사용자의 삶의 길하고가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그 경계 자체가 더 흐려질 수밖에 없고 제가 때로는 노동자의 삶을 살면서도 일부에서는 사용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필요하면 포털에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일거리를 제공하고 그 사람을 제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지식 포털에 보면은 학생들이 숙제를 하기 위해서 바로 급하게 이에 대해서 답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뭐 포인트 몇 개 주고 그러잖아요. 이건 사실 사용자가 되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이게 4차 산업혁명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노동하는 사회에 살 텐데 거기에서 사용자의 길과 노동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구분 자체가 굉장히 옅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우리는 노사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간 사회라고 하는 것은 노동을 하면서 사는 사회이고 노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회다라고 했을 때 그 노동의 관계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호의 관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하면 맞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노동인권 교육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1920년대부터 해가지고 노동인권 관련해서는 아주 보편적으로 세계사적으로 그 가치에 대한 논의들이 됐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66년에 예를 들면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이라고 하는 유엔의 두 규약이 체결되고 여기에서 이른바 노동인권과 관련된 것들은 아주 광범하게 전 세계적인 그리고 인류 사회가 추구해야 될 기본적인 가치로서 우리가 채택을 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로 그러해서 예를 들면은 그 세계적인 헌장으로 다 정립이 됐고 노동인권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1990년대에 미국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 표현을 쓴 것은요. 정확하게 미국에서 아주 광범하게 확산되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그 용어를 받아들인 것도 사실은 굉장히 늦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1990년대에 예를 들면 동구권이 붕괴되고 그러면서 노동인권이라는 표현이 아주 광범하게 확산되고 뭐 학계에서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광범하게 이제 시작이 된 개념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예를 들면 지금 영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영국 정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그 항목이 몇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employing people 사용주가 나오고요, 사용자가 나오고 하나는 working jobs and pensions 해가지고 노동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관련된 게. 근데 이 두 가지 내용이 사실은 똑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그만큼 사용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그 사람의 존재성 자체가 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라는 것은 노동자가 없이는 그 사회적 관계의 존립이 서지 않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노동인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이고 동시에 노동자에 대한 교육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권리와 의무의 내용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 인권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특정한 입장에 근거해서 또는 특정 입장들을 교육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이거는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노동하는 사회이고 그 사회에 구성되어 있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그 법률적 관계이건 아니면 어떤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어떤 위치에 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보편적인 교육의 내용이고 보편적인 가치와 관련된 것을 우리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해서 세계 인권헌장에도 다 들어와 있고 또 우리 헌법에도 마찬가지 들어와 있고 그 내용을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뭐 물론 따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특정 가치의 입장에서 특정 가치 또는 그런 쪽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에서 질문 두 개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는 지금 송 박사께서 말씀하신 것이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나의 아이를 아마 사장으로 키우고 싶으신 분인가 봐요. 노동자 교육을 왜 하는지 절대 반대한다, 이런 부분의 글인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대수였으리라고 보고요. 온라인 질문 하나를 다시 간략하게 제가 다시 조정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신호자 박사가 답을 해주시면서 토론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질문의 요지는 티처 김 선생님이신데요. 여성인권 교육, 장애인권 교육 뭐 이런 형태로 이게 난립하지 않는데 왜 하필이면 노동인권이라고 해서 인권교육이라고 하는 큰 보편적 틀 안에서 그것을 녹이면 될 텐데 굳이 왜 노동인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과정에 난도질을 하느냐, 이거 하지 마라, 뭐 그런 이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우리 신호재 교수를 많이 성원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왜 그러냐면 국가 교육 과정에 이 부분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호재 박사 얘기를 1분 안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1분. 따로 개인적으로 제가 그분을 만나서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새로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교적 새로운 내용 요소가 들어올 때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고, 한편으로는 이제 또 나온 용어기도 하지만 사회적 합의,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과연 가지고 있던 이 선관을 가지고서 접근할 수 있느냐, 이제 이 가능성부터 검토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우겨놓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충분히 이건 우겨놓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처한 상황을 봤을 때 이 상황을 외면할 수는 없다. 관련해서 우리가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뭐 여성이라든가 뭐 장애 다 좋습니다. 인권이라는, 물론 인권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가치죠. 그리고 우리의 방향성이기도 하고, 다만 우리가 그 중에서 보다 초점화시키고 상세화시켜서 나아갈 부분들은 다룰 필요가 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육적 논리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뭐 이 부분에서는 딱 뭐 특별히 이렇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뭐 저희가 언제라든가 이런 공론의 장,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항상 수기하고 심의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다룰 수 있을 때 보다 좋은 안들이 나오고 도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또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짧은 답변 고맙습니다. 원래 이 포럼은 국제적인 형태의 행사로 좀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ILO 국제노동기구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신 이상원 박사님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외, 유럽이나 또 아시아, 또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형태로 해서 그 지역에서 현장에서 진행되는 노동교육의 그 상황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진행시켜온 이 노동 인권 교육의 상황을 국제적인 비교 검토하고 그다음에 한 이틀 정도로 해서 두 번째는 이제 국내 실천 사례들을 하고 3일 차에는 종합 토론하는 형태로 좀 크고 넓고 깊게 이 포럼을 준비했었는데 코로나로 국내 형태로 이렇게 좁혔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진행된 과정에서 나온 많은 이야기들이 이 노동인권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정착화시키는데 빛과 소금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행사 마지막 네 번째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저희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공무원들이 좀 계십니다. 저는 이제 그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한 2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현장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을 보셨습니다. 김미성 선생님, 그리고 전명훈 선생님, 그리고 정성준 선생님, 이상희 선생님, 또 각별히 전명훈 선생님을 거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노동인권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향후에 우리 한국 사회에 오롯이 만약에 자리 잡는다고 하면 그 주춧돌에 전명훈이라는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네, 함께해 주셔서 저희의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포럼을 준비하면서 또 고마우신 분들 또 애쓰신 분 한 분 거명을 해주셨는데요. 마무리가 참 아름답게 된 것 같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 박승읍 위원장님 훌륭하게 이번 세션 이끌어주시고 또 좋은 말씀 많이 도출해 주셨는데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 세션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전문가위원 분들께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에서 이 학교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노동 인권 교육이 좀 더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지역과 함께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많은 관계기관 및 노동인권 관련 단체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 아마 오늘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학교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길에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포럼에 함께 해주신 참석자분들 그리고 온라인 생중계로 계속해서 마음을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본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해 주신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윤여복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최 측을 대신해서 제가 그 목소리를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0 학교 노동인권 교육 포럼 삶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큰 규모로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